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지난번 맥 오일 틴트 영상에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립발색을 했더니 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파데프리 메이크업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그거 피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처음에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접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나는 피부도 칙칙하고 여드름 흉터도 많고 한데 어떻게 파데프리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진짜 중요한 거는 점점 익숙해지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풀메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 아예 다 프리해질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운데이션 양을 좀 줄여보다가 익숙해지면 파운데이션을 생략하고 컨실러로 국소 부위나 잡티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익숙해지고 이쯤 되면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시기가 올 때 선 제품이나 톤업 제품으로만 마무리를 해서 진짜 파운데이션 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단계를 밟아 나가면 피부를 덮는 베이스 제품을 생략함으로써 피부가 숨을 쉬게 돼서 칙칙한 피부톤도 되게 생기있게 개선이 되고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파운데이션 프리의 장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파데프리 노하우를 가득 담은 영상이에요, 오늘. 진짜 꿀템 추천도 너무 많고요. 아예 컨실러도 안 쓴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파데도 컨실러도 모두 프리한데 피부톤 교정도 되고 적당히 커버도 되는 이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고! 그럼 스킨케어부터 해볼까요? 제가 평소에는 좁쌀 여드름을 좀 케어하고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루틴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가릴 게 많이 없는 잡티를 케어해줄 수 있는 촉촉한 그런 스킨케어 루틴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킨부터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여드름 흉터가 진짜 많았어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흉터 연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드름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이 탈락되면은 저절로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를 꾸준히 잘 해주시기만 해도 그 옅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이니스프리 청보리 필링 토너인데 지금 거의 다 써가거든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각질 패드나 토너류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요걸 사용해서 데일리하게 각질 케어를 해주시는 거죠. 좀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은 이 각질이 제대로 탈락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각질 탈락이 잘 안 되면서 좁쌀 여드름도 자꾸 나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또 특히 좁쌀이든 큰 여드름이든 나기만 하면은 자꾸 뜯어요. 집중하면은 뜯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도 공부할 때 엄청 많이 뜯었고요. 지금도 편집할 때 자주 뜯고 그래서 아예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아예 나지 않도록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각질을 케어를 해주니까 피지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좁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원래 있던 여드름 흉터들도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에센스 세럼 단계인데 사실 저의 최애 앰플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이제 지겨우시죠? 이건 좁쌀 여드름 나고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남은 흔적들을 케어하거나 피부 톤을 조금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줄 때에는 이걸 좋아합니다. 아이소이 장미 세럼, 흔적 세럼, 잡티 세럼 되게 많은 애칭이 있는 친구인데요. 이 안에 진짜 비싼 다마스크 장미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피부 재생에 너무 좋거든요. 이 성분이 특히 피부가 되게 맑아지는 성분이에요. 이걸 꾸준히 바르면은 진짜 피부톤이 되게 예뻐져요. 이게 흔적 케어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엄청 잘 팔리는 세럼인데 사실 흔적 케어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게 진짜 거기에 좋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 또 미백 성분 중에 되게 비싼 알부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멜라닌을 생성하는 효소 자체가 아예 산화되지 않도록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되는 것 자체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면은 여드름 나고 나서 흔적이 확실히 덜 남아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 크림을 진짜 잘 바르거든요.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입니다. 저는 크림 단계는 보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분감을 줘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하는 편인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복합성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건성 피부로서 여름에 쓰기 좋은 제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진짜 부드러운 수분 크림 같은 느낌. 적당히 유분감도 살짝 느껴져서 여름에 유수분 밸런스까지 다 챙기기 좋은 제품이에요. 지성 피부한테는 이게 조금 오일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 라인에 오일 프리 젤 크림이 있어요.
요게 또 되게 제형이 특이하고 엄청 시원한데요. 요런 샤베트 같은 젤 제형이에요. 바르자마자 되게 시원해지는 쿨링감을 가진 제품이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바르기 좋아요. 산뜻한 진짜 수분 폭탄 같은 수분감이 집중한 크림입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분들은 요거 추천해요. 하지만 저는 워터리 크림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워터리 크림을 바를게요. 지성분들 여름이라고 크림 안 바르는 분들 많으신데 여름에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마르면은 수분이 없을 때 수분 대신에 유분을 또 뿜뿜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더 번들번들해질 수 있어서 산뜻한 크림 제품으로 수분을 보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젤 크림 너무 추천. 그리고 건성분들은 이 워터리 크림 너무 추천. 나는 아무리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지만 톤업도 필요하고 약간의 커버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추천해요. 요거 식물나라 산소수 톤업 선쿠션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1호, 2호가 있는데 2호 컬러가 짠! 이런 피치색이라서 발랐을 때 진짜 자연스러워요. 제가 사실은 톤업 제품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톤업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발랐을 때 좀 핑크톤으로 톤업이 되면서 약간 허여멀건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23호 이상 톤이 되는 분들이 바르면은 허예져요. 하얘지는 게 아니라 허예져요. 근데 이거는 써보고 이야 톤업 쿠션 쓸만하다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선쿠션이니까 SPF도 되게 높아서 자외선 차단도 잘 되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서 반쪽 얼굴에 다 발라볼게요. 그냥 선 제품이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쓱쓱 펴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편해. 뭐 무너질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톤업이나 선 제품에서 이런 홍조가 커버되는 경우를 못 봤는데 약간 홍조가 좀 중화되는 느낌도 있어요. 짠!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 됐죠? 약간 따뜻한 피부톤 자체가 톤업이 된 느낌. 쿠션 타입이라서 들고 다니면서 덧바를 수도 있고 진짜 무엇보다 좋은 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분들한테도 너무 추천드리는데 티 안 나는 거 되게 원하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쓱 하고 손을 봐도 파데처럼 묻어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티가 안 나요. 물론 리필도 들어있고요. 식물나라 제품이라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는 오늘 컨실러를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 그래도 좀 가리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컨실러로 가려주시면 되는데 기왕 베이스 제품들로 피부를 막지 않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컨실러 제품도 피부를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얘를 들고 왔어요. 이거는 메디큐브 제품인데요. 단점이 있기는 해요. 쭉 주사기처럼 짜는 건데 양 조절이 좀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는 진짜 소량 필요한데 자꾸 이만큼씩 나오니까 양 조절이 힘든 게 좀 제일 큰 단점이지만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 분들에게도 너무 좋아요. 얇게 화장하는 건데 여기 있는 팁으로 바르면 되게 두껍게 발리고 잘 안 펴 발려져요.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나 손에 이렇게 소량 톡 묻혀서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예 안 쓰려고 했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뾰루지 자국 붉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좀 가려줄게요. 밀착력도 꽤 좋은 편이에요. 커버력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 여기도 한번 발라볼까요? 이런 부분 소량 발라서 손으로 톡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파우더를 바를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서 스킨케어 이후에 바르는 파우더라고 해서 구매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얇은 파우더 한번 발라볼까 하고 스킨케어 한 다음에 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뒤집어졌네? 얘를 바로 발라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피부도 되게 산뜻해지고 유분기도 좀 잡아주고 피부도 더 깔끔해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이전 맥 오일 틴트 영상에서 했던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이런 톤업 쿠션 전혀 안 쓰고 스킨케어 한 다음에 이 파우더만 마무리했던 메이크업이에요. 그냥 스킨케어만 하고 바로 파우더 발라도 파우더 자체가 약간 뽀송하면서 뭔가 톤업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톤업 제품 바르고 위에 한번 굴려주셔도 돼요. 이거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자연스러워요. 딱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광만 잡고 피부는 진짜 내 피부처럼 오히려 더 밀착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서 추천을 드립니다. 파데프리지만 또 유분기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또 파우더를 살짝 얇게 발라줌으로써 모공 부각도 훨씬 덜해져서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파우더가 성분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스킨케어하고 바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피부 엄청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너무 결도 그렇고 뽀송하고 톤업도 자연스럽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색조는 진짜 후딱후딱 지나갈 거예요. 이거 아이브로우 머지 건데요. 그냥 내 눈썹 안쪽 채워주는 느낌으로 대충 슥슥 발라줄게요. 제가 평소에 눈썹에 진짜 공들이는데 오늘은 이렇게 진짜 대충대충 슥슥 발라줄게요. 이제 쉐딩 할 거예요. 쉐딩은 평소에 쓰시던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이 쉐딩 하면서 아예 섀도우까지 같이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간 컬러 아무거나 원하는 컬러 골라서 눈까지 발라주세요. 그리고 언더도 살짝만. 이렇게 음영을 좀 더 여기다 줄까요? 짠. 다시 저는 코끝 교정하는 걸 좋아하니까 코끝을 교정해줄게요. 이렇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비포 애프터가 오늘따라 되게 잘 보이는 느낌은 뭐지? 오늘 쉐딩 되게 애프터가 확 보여지네요. 턱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킨케어랑 선 제품만 바르고 하면은 뭉칠 수 있는 게 되게 잘 펴발려져서 파우더 처리 해주면은 쉐딩이나 블러셔 얹기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어두운 쉐딩 컬러를 좀 얇은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 단계는 그냥 제가 눈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 눈꼬리 쪽을 좀 집중을 해서 음영을 길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빼주세요. 아이라인은 안 하는데 아이라인 없이 눈이 좀 길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만. 이게 막상 바를 때는 티가 나나 싶은데 하고 나면은 은근 티가 조금 나요. 안 한 것보다는 좀 더 연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줍니다. 클리오 슈퍼프루프 요거 쓸게요.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스카라는 좋아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잘 올라가고 롱래쉬도 잘 되고 어머 묻었다. 다 좋은데 파데프리 메이크업의 장점은 클렌징도 쉽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클렌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아이 리무버를 써야 돼요. 저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지만 아이라인은 포기할 수 있어도 마스카라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파데프리 할 때 하이라이터 어떻게 발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바르면 돼요. 그냥 발라도 돼요. 하이라이터 제형에 따라서 모공에 끼우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끼이는 걸 쓰면 되죠. 에스쁘아 글로우 포에버 저의 최애죠. 이것만 이렇게 톡톡 얹어주시면 됩니다. 짠! 하는 김에 애교살도 같이 쓰면 좋겠죠? 그냥 애교살도 하는 김에 같이 발라주세요. 별로 막 화려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뿜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전 앞머리도 발라줄게요. 좋아하니까. 뭔가 좀 더 살아났죠? 이제 남은 건 립과 치크뿐이네요. 동시에 할 거예요. 지난번 맥 오일 틴트 영상에서 이 오일 틴트 이용해서 립이랑 치크 동시에 다 했잖아요. 이런 촉촉한 제형들 중에서 사실 치크까지 했을 때 번들거리지 않고 끈적이지 않는 제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몇 가지 촉촉한 제품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맥 오일 틴트가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톡 해서 톡톡톡톡 펴바르면은 색이 되게 투명하게 예쁘게 이렇게 남으면서 톡톡톡 하면서 끈적임이 좀 사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렴이 제품으로 대체를 해보려고 이런 비슷한 류의 촉촉한 제품을 치크로 발라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애들은 치크로 좀 끈적이고요. 색이 잘 안 나요. 되게 딱 봐도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죠? 릴바레는 괜찮을까 해서 릴리바이 레드 친구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남기보다는 광택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 맥 오일 틴트가 확실히 블러셔랑 같이 쓰기에는 좋았다. 사실 립이랑 블러셔까지 모두 같이 하기 좋은 제형은 벨벳 타입 제품들이에요. 이런 리퀴드 타입으로. 이런 애들이 펴바르기도 되게 편하고요. 입술 위에서도 지속력이 좋고 뽀송해서 여름에 쓰기 좋거든요. 이런 촉촉이 타입은 맥 제품이 제형이 좋고 펴발랐을 때 되게 맑으면서 끈적이지 않게 올라가서 치크까지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었어요. 입생로랑도 치크에 올리기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 거였지 사실 파데프리 메이크업에는 이런 벨벳 타입들을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립 라인 커버해주는 걸 좋아해서 3C 베베 립 틴트 뉴 누드 컬러로 외곽을 일단 먼저 발라줄게요. 되게 고민된다.
맥 오일 틴트를 그대로 바를지 아니면 벨벳으로 바를지 뭘 더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치크는 그냥 이걸로 한번 발라볼게요. 퍼프에 묻혀가지고 펴발라줄게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라 예쁠 것 같아요. 파우더 위에 블러셔를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발라도 괜찮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 파우더가 뭉치지 않으니까요. 오, 색 예쁘다. 너무 자연스러운가? 나는 역시 3CE를 참 좋아해. 색을 너무 잘 만들잖아.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색이 예쁘니까 좀 참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립은 맥 최애 컬러인 렛츠고 스트리킨 발라줄게요. 난 이 컬러가 제일 좋더라. 조금 도톰하게 발라볼게요. 촉촉하게. 너무 좋다. 지금 메이크업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치코도 물든 듯이 됐고 립은 촉촉하게. 이게 또 촉촉해 보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산뜻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가벼워 보이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날보다 오늘이 더 잘 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 점 살려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점이 콕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리멍텅하게 있거든요. 크기는 큰데 약간 좀 흐리멍텅해서 얘를 살려줄게요. 그냥 브라운 리퀴드 라이너로 콕콕 찍으면 살아나요. 그리고 손으로 좀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 했다. 다 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렌즈를 꼈는데 뭐 평소에 렌즈 저 안 끼고 다니거든요. 라섹한 눈이라서 렌즈 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정말 프리하게 렌즈를 안 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하게 고데기도 안 했어요. 사실 평소에는 이런 아이 메이크업, 치크 전혀 안 해요. 그냥 눈썹이랑 립만 스킨케어하고 바로 바르고 나가는 정도여서 오늘은 메이크업이니까 그래도 메이크업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요거는 좀 어디 나갈 때 하는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입니다. 그동안 저의 파운데이션 프리 꿀팁을 좀 담아봤는데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와 저의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이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오늘도 남은 하루 힘내시고 행복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